저희가 그저께인가요 방송에서 룬이 결국은 박근혜를 손잡으려고 갈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근혜도 룬을 받아들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박정희 추도식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갔습니다. 경희 어제 그래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도사도 했습니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우리 국민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었다면서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박정희를 뭐 역사적으로 재평가하자 어쩌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적인 처벌 안에서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독재자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민주진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김재규 장군의 어떤 그 의거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서 이제 강제로 삭제됐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박정희 죽음에 대한 거를 일종의 의거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예? 누가 의거로 받아들여요? 아니,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거를 의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왜? 아니, 저 의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아니, 못 그러니까 알아서.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냥 자기 딸보다 어린 아니, 그게 여자애랑 술 아니고. 먹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고아한테 총 맞아 죽은. 그러니까 김재규 그래서 김재규를 의사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잖아, 지금. 얘 오늘 이상해요. 김재규 장군을 얘기해. 네, 그래서 그렇죠. 김재규 장군의 의거라고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역대 어떤 그 대통령들도 뭐 예를 들어 추도사에 뭐 화환 정도를 보내거나 하는 정도 뭐 비서를 보내거나 보수 쪽 진영의 얘기입니다. 라는 거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박근혜도 안 갔대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도 자기도 안 가서 자기가 현직 대통령 때는 자기도 쪽팔려서 못 가요. 근데 지금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역사에 대한 파행이에요. 국민에 대한 이거 홍범도 장군 흉상 파는 것보다 더 끔찍한 짓을 훅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취임 이후 전 세계 뭐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뭐 경제 협력을 논의했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러시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나 한 지도자의 번도 못 들었어. 네가 밖에 나가서 박정희 거짓말. 얘기하는 거.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며 저는 이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라고 윤석열이 말했대요. 그래서 사실 이 행사 자체가 뭐 민족 중흥회? 예? 뭐 이런 그 정재호가 단장으로 있는 민족 중흥회 뭐 이런 단체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 단체가 주도해서 열은 행사인데 거기를 윤석열이 인요한이나 황교안은 여기 왜 갔어? 김관영 민주평통 수석부원 이것도 민주당 출신이 왜 여기가 있는 거야? 오세훈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박근혜 면을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한껏 박정희를 쿠데타 세력이었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짓밟았던 사람이었다는 이 공과 과를 공정하게 나눠서 주장한 것도 아니라 오로지 막 대한민국 구해낸 영웅처럼 이루고 포장을 해주고 여기를 갔다는 겁니다. 이런 윤석열이한테 정재호 민족중흥회장은 이 어려운 그 순방을 마치시고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연장을 맡고 정말 이 나라를 구국의 마음으로 구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 존경하면서 지금에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비상대권을 발휘할 때다. 뭐 이런 개소리를 짓거렸어요. 비상대권이 뭔 의미일까요? 뭐야 그게? 국군 통수자로서 비상대권을 발휘하라는 얘기가 너도 쿠데타 하란 얘기잖아요. 아니면 그 박정희처럼 똑같이 뭐 총 맞아 돼지라고요? 자기 딸보다 어린 여자애를 옆에 앉혀놓고 술 먹다가 자기 부하한테 총 맞아 죽는 그
그걸 배우라는 건가? 딸이 없으니까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 됐거나 그럼 자기 와이프보다 어린. 아우 나쁜 새끼네 그렇게 어리. 네 아무튼 이 민족중흥회장이 하는 얘기가 사실상의 군사 쿠데타를 말하자면 하라고 부추기는 이따위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뭐 둘이서 저기 무슨 산속 그 산책을 같이 하면서 무슨 뭐 많은 정담을 나눴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든 TK계를 끌어안아 보려고 지금 여기 가서 꼬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냐면 윤석열 정권의 배우는 MB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MB는 누구하고 친하다 그랬어요? 건이랑 친하다 그랬잖아요. 갈 때 안 낄 때 다 끼는 건이가 여긴 안 갔어요. 여긴 왜 안 갔을까요? 양다리를 다 걸치는 거지. 지금 여러분 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돌아다니면서 4대강 그쪽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자기 치적 자랑하고 있고, 기자들 만나가지고, 자기가 국민들 지지 받아갖고 4대강 이뤄냈다고 취업 자랑질 하고 있고, 여기 녹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물어보니까, 전 잘 알아보고 질문해! 이러고 있으면서, 공부하러 오라. 공부하고 와서 얘기하래. 그리고 왜 지금 MB계 인사들이 지금 대거 중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껏 하는 소리가 훌륭한 인재라서 발탁되는 거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는 거야. 마누라는 MB하고 붙어갖고 장관들 전부 다 MB계로 대통령실 안에 핵심 요직 MB계에 다 줘놓고 있는데 윤석열 혼자 가갖고 말빵으로 지금 이걸로 말하자면 대구 민심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도이 없는 거야. 장사를 하려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마누라는 MB에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MB에 붙어 있는 거고 대통령은 지금 이쪽에 가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카타르에서 오자마자 2시간 만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고 온 거야. 얼마나 급했으면. 시간 맞추려고. 야, 아마 평생 부지런하기로는 이날이 제일 부지런한 날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박근혜도 참 여기 그래서- 가서 악수하고 있어야 되나? 네. 그래서 관련해갖고, 둘만 웃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다른 사진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주변에 있는 참석자들, 그러니까 박근혜 똘마니들은 윤석열 보는데 인상이 너무 사나워. 그래요? 마치 뭐 있으면 칼 뽑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인 거예요. 주변 봐봐요. 박근혜 주변이랑 박근혜 전체를 다 윤석열이 잡아 쳐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이게 찾아와가지고 저러고 사진 찍으면서 이거 하는 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박근혜 똘마니들 보기에도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지. 예전에 홍준표가 그랬나? 뭐 적폐 수사한다고 검찰이 뭐 너무 해가지고 자살한 사람 몇 명인 줄 아느냐면서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다 박근혜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전부 다. 자,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일 분노해야 될 이준석이 말이 없다는 거죠. 조용합니다. 네. 이 행사를 갖고, 이제는 여기까지 넘보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 나는 강렬하게 비난 성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준석이 충격받은 거야. 근데 뭐 이렇게 가가지고 손 잡는다고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오를까? 아니, 일단은 이렇게 시작인 거지. 이걸로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얘기할 거고, 앞으로 무슨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요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의 제안과 그에 대한 영입 같은 제안들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이거 얘가 생각해갖고 갔겠냐고. 한길이가 급하게 전화 왔겠지, 비행기로. 야, 추도식 내리자마자 가야 된다. 무조건 가갖고 얘기해. 2시간 전에 내려갖고 간다 안 간다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로 몰려간 저 행사에
윤석열의 의지가 들어있었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채널A에서는 단독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워졌어. 없어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할까 말까 고심을 때리고 있었을 거야.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태원처럼 이게 참석하는 게 남냐 안 남느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때리고 있었겠지. 더군다나 방문 끝나고 오는 날인데 피곤한데 해장술 한 잔 해줘야 되는데 이거부터 가라가니 얼마나 싫었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쫓아갈 만큼 지금 분위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하면 그러니까 박근혜를 사실상 시민들이 몰아낸 거잖아요. 그때 겨울 내내 계속 그 촛불 집회 해가지고 박근혜 몰아내라 해가지고 그래서 몰아낸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또 박근혜를 그리고 지가 집어넣었잖아. 지가 또 풀어줬어. 그리고 또 지가 손을 잡아. 이게 뭐 일관성도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얻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나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통령? 그래서 박근혜도 뭐 생각이 없는 놈이니까 서로? 일단은 웃으면서 그냥 둘만 웃고 있잖아. 맞아. 주변에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 둘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측근들이 정말 윤석열 파하고 전쟁을 할 건지 협업을 할 건지는 앞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만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MB파, 홍준희파, 그다음에 박근혜파, 거기에 윤석열파 나오면 대구, 경북 이런 쪽은 사파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어떤 갈라치기 내지는 지들 나름대로의 통합이 필요한 상황일 거고 그에 대한 복잡한 셈법이 여기에 존재를 할 거라고 봐져요. 일단 준비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윤재혁의 당대표의 원내대표의 혁신위원장까지 사실상 국짐의 그 삼역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참여는 무슨 8.15 행사에도 대통령을 포함한 8.15 행사에도 이런 거 안 왔어요, 얘네들이. 근데 대통령실 사진은 김기현까지만 나옵니다. 나머지 사람은 아무도 안 나와요. 김기현이 무엇이라고 나올까요? 바지. 어? 아직 대표 바지는 김기현. 그러니까 이게 바지면 저 바지 안에 들어가 있는 몸뚱이는 윤석열이어야 되는데 윤석열도 바지잖아요. 그냥 바지만 두 벌 지금 껴있고 몸체는 안 간 거야. 따져놓고 보면 그러네. 핫바지만 두 벌이 간 거예요. 아니 그 맞네요. 윤재욱이나 윤여한도 비슷한 종류의 그 반바지 내지는 몸빼 바지니까. 근데 뭐 오세훈도 가고 뭐 만약 인효안에다가 뭐 다 갔잖아요. 근데 없어. 사진에는 없어. 대통령 사진. 그래서 물론 뭐 박근혜의 영향력이 크긴 합니다만 원래 MB계하고 근혜계는 항상 경쟁 관계에 있어 왔기 때문에 양쪽이 양분해 본 적이 없어요. 공천 학살을 한다고 서로. 그래서 이명박 때는 박근혜계가 다 쫓겨났고 공천에서.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가 말하자면 탈당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모아가지고 살아 돌아오라 해갖고 진짜 살아 돌아온 애들이 나중에 박근혜를 지킨 거고 박근혜가 자리 잡고 나서는 MB계는 다 감옥 보내거나 전부 일절 공천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공천 나눠먹기를 하라고 중간에서 조율이 된다? 김한길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라도 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네. 왜 안 된다? 둘 다 공존하는 방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당을 만들면 대구에 공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걔가 아직 뭐 최경환도 나온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최경환도 나오고 우병우도 나오고 한반도 우병우라 그랬거든요. 우병우도 나오고 그 이외에도 이준석을 비롯한 근액의 인물들이 대구에 상당수 이미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얘들이 박혀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청와대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내도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따라서 얘네들한테 지금은 협상을 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 뭐 협상이냐 협박이냐. 근데 안 맥히면 협박으로 넘어갈 거고 협박이 어차피 이쪽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협박으로 안 되면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준비 없이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대구 쪽에 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나가리지 뭐. 오라? 나 이제 나가리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면 민주당한테 부탁한다니까?
총선 전에 탄핵 투표하자고. 그 최경환은 지금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나간다는 거야, 말겨도, 최경환은. 경산에서 경북 경산에서 대구 경북 지역 근데 그래서 간다고 최경환 정도의 사이즈가 지역에서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요. 이기지. 이게 뭐 질 수가 없지. 정동영이 저기 전주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심지어 박근혜계 사람들도 최경환은 좀 안 됐다고 얘기를 한대요. 많이 뒤집어 써가지고 박근혜 거를 많이 뒤집어 써서 그런가. 아니, 대를 이어갖고 충성한 사람인데, 최경환은. 어? 같이 감옥에 다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대를 전부 다 모시고 충성을 다해서 말하자면 단무를 뽑아줬는데 다 감옥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지금 검찰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뻔뻔한 가해자야. 상대가 없는 거야. 다 뒤에서 칼침 났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다시 손잡고 뭐를 해본다고 하고 있다고. 그럼 나중에 권력을 그 사람들이 잡았다고 쳐. 그러면 옛날엔 네가 나한테 칼빵 났는데 네가 나를 다시 복귀시켜줬으니까 그냥 옛날에 욱신욱신 쑤시는 이 아픔은 잊을게, 이렇게 갈까? 아니라는 거지. 차라리 여기를 안 가고 예를 들어 맞상대를 해갖고 이제 MB계가 됐든 국짐계가 됐든 아니면 용산에서 떨어뜨릴 낙하산계가 됐든 이런 사람들한테 믿음을 줘야 돼. 아니 불사해서라도 그네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내 자리는 꽂아주겠구나, 내 당선에 힘을 써주겠구나 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통정리도 안 해놓고 여기를 다 갖고 덜컥 손을 잡고 열심히 해봅시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저 믿고 저 그네한테 칼 꽂았는데 배신 때렸는데 이러면 나 어떡하라는 거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칼 많이 꽂은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참모들이 표정이 저런 거 아니야. 이 새끼를 내가 오늘 긋고 그냥 한번 역사에 이름을 남겨. 지금 다 그 표정 아니야 지금. 이거 나경원 아닙니까? 나경원은 아닐까? 안 얼굴이? 갔을걸? 나경원 것 나경원 같은데? 갔다는 얘기는 없던데? 그러니까 기사에는 안 났거든요. 예. 근데 느낌이 나경원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은 얼굴이 더 많이 자라갖고 자랐다고? 훨씬 길어졌어요. 어머, 얼굴도 잘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많이 다듬으셨더라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약간 수세미 같았다고 하면 요즘 얼굴에는 당근이 됐어요. 네. 그렇게 뾰족해지셨더라고 최근 얼굴 보니까. 근데 피부는 팽팽해지셨습니다. 1억 원 역시. 아직도. 제가 보기에 나경원 갔네. 기사 보니까 있네. 갔어? 기사에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럼 저게 나경원이란 얘기야?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기사 산경일보 이런 거 보니까 나경원, 인요한 뭐 있다. 다 강승규, 나경원이 저기 가서 박근혜 얼굴을 보면 김은혜. 굉장히 그럴 텐데. 그러면 우리 경원 언니 최근 들어서 그럼 빵을 많이 넣으셨네? 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굉장히 얼굴이 가름하셨거든요. 근데 저게 얼굴이면 건이랑 같은 시술을 받으셨네요. 자, 아무튼 이지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갔는데 그렇죠. 자, 내일 내일 모레군요. 네, 일요일. 일요일에 이태원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여기는 결국은 공식적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네, 11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 경위 불참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민 추모대회 초청장이나 포스터에는 그 민주당 공동주최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여기를 그러니까 공동주최 내에 숟가락을 얹을 이유도 없지만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나 그 가족들이 민주당 당원이에요?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그게 무슨 민주당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아니 그러면 민주당한테도 손 못 벌리면 이 사람도 어떡해요? 지금 오세훈이 그거 나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벌금 받게 생겼고 설사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는데 설사 그분들이 민주당 성향의 전라도 출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에요. 저는 대통령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국민의 희생을 그것도 자기 임기 안에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이 참사의 희생자들을 이런 핑계를 대서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말도 행동입니다. 안 되는 소리지 이거. 결국 얘가 이렇게 선언하면요. 국진당 소속 의원부터 장관이고 총리고 한 놈도 안 올 거예요. 뭐 여당에서 이만희가 간다고 하는데 뭐 그건 지가 개인적으로 가나 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하겠습니다. 유감입니다도 아니고 네. 불쾌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순수한 추모 행사라고 판단해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에 대통령을 초청한 꼴이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가 여기 가갖고 연설하면서 이거 뭐 안타깝습니다. 뭐 애도를 표합니다. 뭐 이런 대국민 사과나 사실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 여기 참여할 그림인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159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대통령이 모른 척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이미 국제사회에다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거기에 관련해갖고는 우리가 충분한 조사와 조치를 다 취했고,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다녀가지고, 오직하면 유엔이나 다른 국가에서, 그건 아니지! 똑바로 해야지! 라고 충고까지 받고 있는 사안에서, 정작 국민들한테는, 피해자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정말 상도 위험, 인간의 도리가 없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최소한 이러한 희생에 있어서는 유감이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는 일단 어디라도 껴넣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아예 없잖아요. 불쾌하다잖아. 그렇습니다. 아...